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어제 복용한 약이 몇 알인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활동해온 김정호입니다. 올해 85세가 된 저는 아직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충격적인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저 역시 70세까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하루에 복용하는 약이 무려 15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약봉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의사인 제가 환자들에게는 건강관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제 몸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 동료들은 저를 보며 김 선생님, 환자보다 더 아픈 것 같다고 농담까지 했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숨이 차서 중간중간 벽에 기대서 쉬어야 했고, 진료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환자분들이 제 얼굴을 보며 괜찮으시냐고 오히려 걱정해 주실 때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혈압약 한 알도 먹지 않습니다. 당뇨 수치는 20대보다 좋고요. 지난달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검진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선생님, 정말 85세가 맞으신가요? 검사 결과가 50대 중반 수준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저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바로 4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4가지를 받아들인 것이죠. 이 변화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습관만 바꾸신다면 85세가 되어도 병원 갈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 과학적 근거 없이 떠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지켜보세요. 50년간 쌓아온 임상 데이터와 최신 연구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 병원이 노인들의 사교 장소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월 15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달에 15번이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노후 생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병원을 전혀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85세, 90세가 되어도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4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70세 되던 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새벽 2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제 몸 상태를 확인한 후배 의사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5년 못 사십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그 순간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느꼈습니다. 50년간 다른 사람들의 건강은 챙겨주면서 정작 제 건강은 완전히 망가뜨렸던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지난 15년을 돌이켜 봤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실에 앉아 있고 점심은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로 때우고 밤늦게까지 의료진 회의에 참석하고 집에 와서는 TV 보며 술 한 잔,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물 한 잔 제대로 못 마시고 하루를 보내곤 했어요.
특히 4가지 잘못된 습관이 제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4가지가 정말 무서운 건 하나가 망가지면 나머지 3개도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하루 12시간씩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 습관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다리 근육이 굳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져요. 피곤하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여유가 없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빵이나 과자, 커피로 때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리니까 더 피곤해지고 갈증도 제대로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커피 5잔은 마셔도 물은 한 잔도 안 마시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더 안 되니까 머리가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네 번째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무겁고 소화는 안 되고 스트레스는 쌓이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새벽 2시까지 유튜브나 뉴스를 보다가 겨우 잠들죠. 다음 날 아침에는 더 피곤하니까 또 의자에만 앉아 있게 되고, 이게 바로 죽음의 악순환이었습니다. 15년간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제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패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져 계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나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물은 얼마나 마셨나요?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나요? 만약 이 질문들에 속 시원한 답을 못 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악순환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15년을 여러분은 겪지 마세요.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릴 거. 2시간마다 10분씩 걷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최근 2024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사망률이 40%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 있으면 하체 근육이 수축하지 않아요.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 올려주는 펌프 작용이 멈추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하체에 고이고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사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며 뇌 기능까지 저하됩니다. 하지만 2시간마다 10분씩만 걸어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휴대폰에 2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하세요. 오전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6시 총 6번의 알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운동복이나 운동화는 필요 없어요. 편한 옷과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집 안에서도 괜찮고 아파트 복도나 계단을 이용해도 좋아요.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요. 분당 100보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습관은 하루 2끼만 먹기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실 텐데요. 사실 하루 3끼 먹는 건 최근 200년 사이에 생긴 습관이에요. 인류는 수만 년간 하루 한두 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70세 이후 아침을 끊고 점심과 저녁만 먹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체중이 15kg 빠졌고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화기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을 걸으면 전날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17시간의 공복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세포 안에 노폐물들이 청소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됩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바로 이 오토파지에 관한 거였어요. 단식이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처음 일주일은 배가 고프실 거예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오전 시간에 집중력이 훨씬 좋아져요. 점심과 저녁을 드실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면 됩니다. 단 저녁은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을 걸으면서 가장 힘든 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아침 안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걱정하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루 한두 끼로 살았다고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한다는 건 식품 회사들이 만들어낸 마케팅일 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침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놀란 변화는 오전 시간의 집중력이었어요. 이전에는 아침을 먹고 나면 소화 때문에 졸리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아침을 걸으니까 오전 내내 정신이 또렷하더라고요. 중요한 진료도 오전에 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환자분들도 제가 더 집중해서 진료하는 걸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물 8잔 마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만성 탈수 상태라는 사실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 8명이 탈수 상태예요. 물 부족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뇌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하루에 물 8잔, 대략 1.6리터를 마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오후 3시경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변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 마시기를 어려워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롭다고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가서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또 밤에 소변이 농축돼서 방광염이나 요로 결석 위험도 높아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물병에 고무줄 8개를 끼워 두세요. 물을 한 잔 마실 때마다 고무줄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저녁에 고무줄이 다 없어지면 오늘의 목표 달성인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마셔야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입 냄새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요. 네 번째 습관은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우실 텐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저도 70세까지는 새벽 1시, 2시까지 스마트폰을 보곤 했어요. 그러면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상태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밤 9시 이후 스마트폰을 끄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5분 내에 잠들 수 있게 됐어요. 밤새 깊이 잠들고 새벽 5시에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뇌 기능도 회복됐어요.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 어려우실 텐데 일주일만 참고 견디시면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힙니다.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시고 대신 알람 시계를 사용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70년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밤 9시만 되면 손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거실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거였어요. 열쇠는 아내한테 맡기고요. 처음 사흘은 정말 답답했어요. 뭔가 허전하고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넷째 날부터 신기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잠이 빨리 와요. 이전엔 침대에 누워서도 1시간 이상 뒤척였는데 스마트폰을 안 보니까 10분 내에 잠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밤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어요. 이전엔 밤에 2~3번씩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가장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이에요. 이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뻐근했는데 지금은 새벽 5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서 몸이 개운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환자분들도 제가 훨씬 젊어 보인다고,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3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180에 110에서 120에 80으로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는 8.5%에서 5.8%로 정상화됐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280에서 180으로 100이나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약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끊었고 1년 후에는 당뇨약도 끊었습니다. 지금은 단 한 알의 약도 먹지 않아요.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혈관 내피세포가 활성화됩니다. 10분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돼요.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거죠. 두 번째,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감수성을 놀랍게 개선시킵니다. 오토파지 현상으로 세포가 재생되고 대사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혈액 점도를 낮춰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장 기능도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요. 네 번째, 양질의 수면이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시킵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뇌율의 신경영양인자가 증가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2023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이런 생활 습관을 10년간 지속한 그룹의 사망률이 45%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무려 60% 감소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후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68세 최영철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손떨림과 보행장애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계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이 4가지 습관을 권해드렸는데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손떨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셨더라고요. 파킨슨병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거예요. 72세 이순자 할머니는 당뇨로 20년간 고생하셨는데 6개월 실천 후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1%로 떨어졌어요. 인슐린 주사도 끊으셨고 지금은 약 한 알만 드시고 계세요. 이분이 가장 고마워하시는 건 혈당 걱정 없이 손자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드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는데 1년 실천 후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담당 의사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등산도 하시고 골프도 치세요. 10년 전보다 더 활동적으로 사시더라고요.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셨는데 이 4가지 습관을 들인 후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19점에서 26점으로 향상됐어요. 지금은 손자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계산도 척척 하세요. 더 놀라운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시고 계시더라고요. 78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10년 넘게 드셨는데 4번째 습관인 밤 9시 스마트폰 끄기를 실천한 후 3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이분 말씀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면서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82세 한미영 할머니는 골다공증과 관절염으로 거의 집에만 계셨는데
걷기 습관을 들인 후 골밀도가 20% 증가했어요. 지금은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되셨고 친구분들과 산책 모임도 만드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울했던 얼굴이 항상 밝고 웃음이 끊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4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첫 주는 걷기 습관만, 둘째 주는 식사 패턴, 셋째 주는 물 마시기, 넷째 주는 수면 습관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둘째,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 단식 시 저혈당에 주의하셔야 해요.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빠뜨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최소 66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넷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끔 걷기를 빠뜨리거나 아침에 급하게 뭔가 먹거나 물을 덜 마시거나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도 85세가 될 때까지 이 습관들을 완벽하게 지킨 건 아니에요. 특히 바쁜 날이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패턴이 깨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아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아침 안 먹는다고, 물만 그렇게 많이 마신다고, 저녁 일찍 스마트폰 끈다고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지금은 아내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84세인데 저보다 더 건강할 정도예요. 이 4가지 습관을 들이시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 향상으로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 개선으로 변비 해결은 물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정신건강 개선으로 우울감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로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40% 감소합니다. 여러분, 85세까지 병원 안 가는 삶이 꿈같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85세인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이 간단한 4가지 습관이면 충분해요. 2시간마다 10분씩 걷기, 하루 2끼만 먹기,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시작이 어려우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부터 10분만 걸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건강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간단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병원이 아닌 가족과 함께, 취미 생활과 함께, 진정한 행복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4가지 습관으로 85세가 되어서도 병원 갈 일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